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증시를 괴롭혔던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양시장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루 더 연장돼서 진행된 실무 차관급 협상을 마치고 마침 미국 대표단이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많은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내일은 FOMC 의사로 공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 걸러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되는 만큼 오늘도 대박스쿨을 통해서 내일 시장 대비 누구보다 하루 앞서 빠르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고민이 많으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문자 또는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전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그리고 이제 전날 그래서 이제 월화 야간 방송을 통해서 다음 날과 이제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을 정리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좀 짓눌렀던 악재 중에 하나였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어제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오늘 역시도 괜찮은 모습으로 시장의 마감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중국장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내일도 우리나라 분위기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항상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급등 나온 종목들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분할 매도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서 눌려있는 종목들을 사자. 아마 그렇게 하셨으면은 오늘 현금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일부 현금이 좀 생기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금으로 또 무엇을 살까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제 방송을 들여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그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분들 오늘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오늘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어떤 식으로 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지금 시장은 아주 좋은데 그렇죠? 어제 오늘 같은 장은 솔직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좋잖아요. 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 전혀 움직임이 없다. 혹은 이상하게 내 종목은 빠지기만 해요라고 하시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전화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진단해드려서 내일장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하시는 번호는 하단에 지금 나와 있죠? 이쪽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 번호로 이제 문자 메시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장이 되게 좋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뭐 좋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면은 고점이고 나쁘다는 얘기 듣고 팔면은 저점인 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기사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100%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전국에 널려 있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좀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영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또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중 무역 협상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거죠. 이제 12월 1일 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제 90일간의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90일이면은 맥시멈 이제 2월 달까지 그죠? 12월 달, 1월 달, 2월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아, 2월 달 말쯤에는 이 무역 분쟁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협상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일 날하고 8일까지 해서 현지 날짜로 7일에서 8일까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이제 차관급 협상이 있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를 넘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조금 더 내용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연장이 된 만큼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7, 8일 날에서 만약에 얘기가 끝났으면은 그냥 조금 흐지부지 된 상태로 다음번 차기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딱 결정을 짓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루 연장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좀 결단력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전망들을 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둔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미국도 하락하고 중국도 하락한 건 맞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적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증시의 주가 지수만 가지고 경제를 뭐 판단하는 건 이르겠지만 이 지수라는 게 또 경기의 또 선행 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 미국은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한 상태이다 보니까 중국이 좀 많이 양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 또 뒤통수를 치는 이런 전략들이 또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를 띄워놓고 장중에 차트를 띄워놓고 S&P 500 지수를 띄워놓고 얘가 움직이고 내릴 때마다 우리 주변의 참모들한테 이게 왜 올라가냐, 왜 떨어지냐라고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도 이 주가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고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뭐 CEO 출신의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자신이 정책을 잘 펼치고 못 펼치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 지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 트럼프 역시도 좀 조급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좀 펼치게 되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90일이 아니라 오히려 60일 정도 만에 어느 정도의 타결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어제 잘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 걔네는 잘 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쪽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쪽에도 보냈죠. 주변국들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거기 뭐가 있겠어요.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앞으로의 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하고 그 뒤에 방중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게 퍼즐이 이제 맞춰진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그럼 이거는 굉장히 순서대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거 역시도 단순히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거기에 이제 발을 하나 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제가 적어드린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나 지금 불안한 그런 증시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어제하고 그제 뉴스 뭐 나왔는지 한번 빨리 떠올려 보세요. 뭐 나왔냐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마치 반도체 업황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앞으로의 먹거리가 굉장히 뭐 위험하다. 우리나라 IT 업계가 다 망한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마치 주가가 뭐 폭락할 것처럼 거기 아래 댓글 달린 것들 보셨죠? 무슨 얘기 나와요? 삼성전자 반토막 난다고. 도대체 그런 내용들이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그 지인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전혀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맞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 나오길래 아니 이 녀석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녀석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솔직히 말해라. 삼성전자 주가 사지 않았냐? 샀냐고 물어봤는데 사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뉴스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서 자기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위험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살 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실적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친구들. 전망은 굉장히 어두웠고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만 실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좋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올라갔고 하이닉스 올라갔고 대형 IT주들 다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뉴스 나오는 거 보고서 매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제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 뭐 좋았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거의 뭐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니까 거기서 사는 종목들을 보니까 단순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테마주들보다는 우량주들을 많이 샀어요. 저평가주. 그리고 악재가 선반영이 된 종목들을 많이 샀다는 게 특징인데 첫 번째로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갔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8% 이상 올라간 거는 진짜 최근에 막 한 6개월, 1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굉장한 매수세가 있었고요. 이거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래량도 붙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제 차트에는 지난 12월 21일 날 바닥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약 2주 만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잘 갔죠? 오늘 장중에 7.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 들어서 지난 12월까지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매도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최대 물량을 매도를 했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다 팔아버렸고 기관과 외국인만 신나게 오늘 쇼핑을 했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왔고 다 샀어요. 거의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샀단 말이에요. 왜 샀을까? 아까 설명드린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 진행이 됐었고 또 최근에 만도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 만도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자동차 업종이 많이 안 좋다고 자동차 업계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기사가 대서특보가 됐었죠. 결과는 어때요? 뭐 어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그대로 복구를 시켜버렸어요. 어제는 9%가 빠졌지만 오늘 장중에 10%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 종목들. HDC 현대산업개발도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어제 남북 경협주 쪽에 엮여 있는 우리 건설업종 SOC 관련주로 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하루 만에 8%가 올라갔어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최근에 뭐 반포 3구 거기 이제 그 단지에서 이제 1단지에서 재건축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원래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다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지만 이렇게 악재가 선반영이 돼서 해소된 우량주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샀다.
라는 부분들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전 세계 증시를 그동안에 많이 어렵게 했었던 무역 전쟁이 거의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결론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과정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를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제 얘기를 듣고서 우량주를 선취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달에 그 연말연초 강세 종목이라고 잡아드렸던 것들이 하나둘 개씩 수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종목도 다른 거 볼 거 없이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보시면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된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뭐 의료용 대마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핑크퐁, 우리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련주라든지, 평소 같으면 많이 안 올라갈 종목들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때 이거를 잘 보세요라고 드렸었던 손오공이나 오로라 같은 종목들이 오늘 폭등이 나오면서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또 시원하게 한 달이 되지 않았죠. 거의 기간으로는 뭐 2주, 3주 만에 수익 실현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닥에서 좋은 우량한 종목들을 사놓으신 분들이 수확을 챙기는 시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저거 보고서 저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 적풍 얘기했었는데 이거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음봉에 사서 양봉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급등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해야 합니다. 요거 차트 한번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 연말에는 항상 이 종목들이 잘 가더라 라고 했던 종목 중에 오로라가 있었는데, 오로라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금액이 한 9,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1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이제 급등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정리했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9,000원대 들고 있는 분들은 뭐 한 20% 정도 짧게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죠? 크리스마스 전후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정도. 저는 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잘하신 분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결과가 발생을 했고, 같이 소개드렸던 손오공 역시도 선취매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주식을 사실 때 급등한 거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목에 사는 연습들, 그리고 재료가 있기 전에 먼저 선취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 수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면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또 JP모건 헬스케어 있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또 야간 방송에서 JP모건 헬스케어 특집 방송을 했을 때도 보시면은 그때 드렸던 종목들이 아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이 한 1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뒤늦게 이번 주에 들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하신 분들과 나중에 산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것이다.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꼭 기억하자. 이걸로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종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필요한 것들 쭉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꼭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그 진단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정리하고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개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어제 방송 오신 분들께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우리나라 상반기의 메인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건설업종에 대한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좋았어요. 그죠? 저는 오늘 우리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신나게 사고 있더라고요. 오늘 수급 보시면 개인들만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말 어렵게 지금 막 고가 막 널뛰기 하는 종목들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편하게 바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그리고 증시 전망들이 하락장 나온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서 허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제가 충분히 잡아드렸고요. 업종까지도 흐름 잡아드렸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우량주를 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온 우량주 중에서 지금 해볼 만한 우량주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금이 지금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오늘 제 방송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금이 엄청 작아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보다는 저는 좀 편안하게 담아놓고 또 우리 2월 달에 또 긴 연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우량주를 준비를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과 함께 현재 우리 시장에서 단기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 정책주, 신규 상장주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도 제가 연계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야 해요. 어차피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잘하고 가셔야 이번 주 목금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투자할 만한 우량주에 대해서 정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 방송에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84님의 문자입니다. 코오롱 인더 72,000원에 40%입니다. 폴더블폰 개화와 더불어 동종목의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꽤 오랜 시간을 좀 보유하신 것 같은데 손실폭이 큰 상태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네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코오롱 인더는 제가 볼 때는 한 2월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이었구나. 제가 월요일 야간 방송에서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이번에 CES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 메인 주제가 우리나라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삼성에서 이번에 폴더블 폰 안 나왔죠. LG에서는 폴더블이 아니라 롤러블 디스플레이, 접히는 TV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야기는 한데 폴더블 폰 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나라는 보니까 중국. 사실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중국의 로열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폴더블 폰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고요. 완제품이 나왔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은 CES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다음 달에 있을 MWC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MWC는 2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월 이제 9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오롱 인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1월 달 전후로 해서 이제 그런 폴더블 폰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CES가 끝나면서 바로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긴 시간을 거쳐서 하락을 만들고 나서 자, 우리 차트에서 바닥이 나왔습니다. 바닥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포지션을 만들어준 상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지만 재료가 없어요. 폴더블 폰이 나와야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재료가 없다. 바닥이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는 구간에서는 6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다음 달 말까지 65,000원까지 상승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지금 팔 자리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보시면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테니까 이 종목은 65,000원까지 상승 구간 보시고 지금 좀 비중이 크셔가지고 좀 심심하실 텐데 저는 그래도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는 다음 달 말까지 보시면 65,000원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와이솔을 샀는데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신가요, 시청자님? 16,900원에 25%. 네, 16,900원에 25%.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작년 9월, 10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로 이 종목 담으셨을까요? 그 5G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늘, 흐름이... 예, 그리고 오늘도 지수는 올랐는데 이건 뭐 50원인가 올라갔고 네. 여기서 뭐 손절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네, 좀 기대만큼 좀 올라가는 흐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와이솔 16,900원에 25% 꽤 또 오랜 시간을 보유하셨어요. 어떤 전략 네네. 필요할까요? 자, 와이솔 조금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시기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와이솔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그죠? 네네. 그죠? 아니 뭐 큰 기대는 안 해도 네네네. 본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었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그 시기, 그러니까 가격대가 한 17,000원 정도 되는 구간이 지금은 거기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 5G 통신 장비주 잘 된다. 앞으로 뭐 세계 최초 상용화한다. 그게 따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들어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거기서 이제 매물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매물대를 표시를 좀 해놓은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한 17,000원 정도가 지금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사신 구간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올라가더라도 17,000원 넘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실적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매년 영업이익 늘고 있고 매출액 늘고 있고 좋아요. 회사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비록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솔직히 오늘 그 뭐 미국의 CES 관련주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요, 사실. 네. 오늘 뭐 남북 경유주만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또 관련 재료들이 많이 있고 또 5G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17,000원 선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로 봐요. 다만 그걸 넘어가는 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전략을 하나 드리면요. 네. 지금 주가가 조만간에 이거 16,000원 빠르게 돌파 못하면은 오히려 한번 밑으로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매수 구간은 14,000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14,000원 밑으로 13,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는 한 10% 정도는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가를 좀 낮춰 두셨다가 네네. 올라가면 어디서 파야 되냐면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17,000원 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가져가셔도 본전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놓으면은 그래도 뭐 10% 가까운 수익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14,000원 이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한번 추가 매수 담아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가지는 감사합니다. 못하겠지만 조금 네.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Y솔 13,000원대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 가능하겠다 말씀하셨고요. 1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 신풍제약 말씀하신 대로 7,000원까지 올라서 비중 100%에서 반 줄였습니다. 매수가는 6,049였고요. 저번에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신다고 해서 보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수익이라서 가슴이 콩닥콩닥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 설레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더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 수익 상담을 하게 되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도 목이 메이셨는데 일단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바이오하고 제약업종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시장에서 분위기가 탈 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수가가 굉장히 좋다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여기 저점이 한 6,000원 정도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달 바닥 나왔을 때도 5,900원대 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바닥입니다.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잘 지켜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진 거 보고 제가 잘 사줬다. 하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줄여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물대가 보니까 여기 한 7,000원대 정도 쌓여 있어서 아 이거는 7,000원대 부근 가면은 팔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7,000원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잘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매수가가 좋아서 좀 버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일단 올라가서 약간 조정도 보일 수 있는 구간인데요. 7,000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잘 적어두시고요. 7,000원을 기준 삼으시고 7,000원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50% 물량 가져가셔서 2차 상승 파동을 노리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보냐면 일단 앞자리가 8로 바뀔 때까지 8,000원까지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한번 확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구간은 한 6,5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갑자기 확 밀려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7,000원을 기준가로 잡으시고요. 버틴다면 8,0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7,000원을 못 지키고 좀 불안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일단 다 파세요. 전량 매도하시고 아래가에 내려왔을 때 6,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그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거기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전략. 이렇게 저는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수익 실현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요거 남은 자금으로 또 새로운 종목들 공략을 원하신다면 오늘 야간 방송도 놓치지 말고 오신다면은 제가 후속 볼만한 종목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7,000원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2차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오늘 아주 고기 아픈 종목이에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A형산업. 애경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높이 사가지고요. 네. 6만 4천 원에 15%예요. 64,000원에 15%요. 그러면 예. 지난해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시청자님? 지난해 좀 올해 좀 됐어요. 네, 올해 네. 계속 내려오다가 그런데 다시 좀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고 예. 있어서 예, 그러게요. 네, 그래서 골이 많이 아프시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전문가님께 좀 빠르게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애경산업 64,000원에 15%이 종목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애경산업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예, 복 많으세요. 애경산업이 사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죠? 예, 예. 오늘 제가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 뭐 한국콜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조금씩이지만 다 올라왔어요. 크진 않았지만. 예, 근데 예. 이상하게 애경산업은 오늘 안 움직였어요. 예, 예. 그죠? 혹시 이 회사에 악재가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제 애경산업 화장품 주고 좋아요.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예. 좋은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라 그래서 그 우리 예, 또 예. 사망자 발생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이제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사과도 하고 보상금도 주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기업들은 사실 거기에서 전혀 이제 뭐 처벌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경산업이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아직 뭐 법원에서 판결이 온전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가지고 다시 또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이 예. 갈 때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일단 주가를 그렇구나.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그런 상황이 예.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차트로 예, 한번 예. 넘어가 보면은 예.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너무 좋아요. 예, 이번에 실적 어닝 괜찮더라고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예. 회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 사회적인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금은 분위기는 아직은 괜찮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64,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또 중간에 이제 또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예. 추가 매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예. 가능하실까요? 예, 조금은 돼요. 그래요? 아마 다른 거 많이 들고 계실 거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6만 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투자 자금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6만 원에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손실이 예.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예, 저는 오래 이거를 네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거 시간 좀 걸립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예. 주가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악재 예. 같은 것들이 하나 터진다면은 오래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종목 한 4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볼 때 한번 내려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예. 분명히 거기서 손절하는 물량도 나옵니다. 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샀는데 못 가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한 4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4만 원 깨지고 내려간다. 뭐 3만 9천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쯤에서는 한 10% 정도 전 추가 예. 매수를 한번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6만 원대 있다가 6만 원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가 6만 원 잡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예. 하시면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 손절 안 하고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역발상 투자니까요. 회사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예.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질 때 사도 된다.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요거 대박스쿨이나 또 야간에 진행되는 예.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답변 좀 아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옛날에 이데일리 방송도 자주 봤어요. 아유, 저 옛날에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네요. 예, 그때 계속 봤어, 보고 샀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때 보고 샀는데 아주 물건 좋아서 네네. 조금 심한 거 걸고 샀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일단 제가 계속 봐드릴 테니까 이데일리 TV 예. 계속 봐주시고요. 또 예. 좋은 전략으로 제가 또 보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애경산업 한 4만 원대까지 밀리면 10%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6만 원 잡고 나오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849님의 문자입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46,600원, 보유율 100%, 매수량 9,600주, 손해 30%.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자, 현대로템. 일단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 종목의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좀 더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바로 차트를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현대로템 4만 원대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수급을 한번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누적 수급이에요. 한 달 동안에 이제 쭉 통틀어서 보니까 누가 많이 샀나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중간에 많이 팔았어요. 특히 1월 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개인들이 파니까 잘 가고 있죠. 이게 참 이제 약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잘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고 또 현재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철도나 이런 사업들이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다 연결돼가지고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주가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4만 원대면은 물론 샀을 수도 있어요. 살 때야 뭐 좋은 거 있으면 일단 사 보는 거니까 샀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바로 결정을 내리셨어야 돼요.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거는 이제 한번 내가 수업료를 한번 크게 지불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기다려가지고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시간 낭비가 저는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은 이 종목 만약에 정말 앞으로 한 4, 5년 이상 본다.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본다고 하시면은 분명히 4만 원대까지 가는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자금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생각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또 많이 아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종목이 요거 시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까지 보시고 다음 주까지 주가가 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 보유하신 물량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이 끝나고 나서 2월 달 초까지 보고서도 움직임이 만약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2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기다리면은 또 계좌가 많이 하락하게 될 테니까 일단 저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 보시고 3만 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 매도 그리고 이번 월말까지 보고 또 움직임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남은 물량에 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하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3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를 저는 3만 5천 원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주까지 3만 원이라는 벽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돌파 못하면은 2만 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 기준 잡으시고 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현금화 하셔가지고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좋은 우량주로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전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양약품이요. 네, 일양약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35,600원에 30%요. 네. 35,600원에 30%. 근래 들어선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좀 오래전에 했어요. 네,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3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떨어져서 좀 올라오는데 네.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일양약품 35,600원에 30% 어느 선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양약품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진짜 시기가 좀 안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회사를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일단 가장 이 종목을 볼 때 저는 이 종목,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못하냐는 실적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제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2018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그 전년도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이제 가다가 약간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
또 반면에 그런 악재가 또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는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은 제 차트로 봤을 때는 35,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35,000원대 부딪히고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물량 쌓인 게 35,000원대 한번 쌓여 있고 그다음 4만 원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할 때 이거 그냥 가져가면은 분위기 좋으니까 가져가면은 35,000원대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겠다. 두 번째는 4만 원대에서 부딪힐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5,000원대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는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미 보유하신 물량이 30%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기서 더 살면은 너무 계좌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금이 그 비중이 작으셨다면은 더 사도 되는 구간인데 이미 많이 들고 계시니까 아쉽지만 이 종목은 뭐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일단 본전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호재들 나올 때 그때쯤을 보게 되면은 한 3, 4월 정도면은 35,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걸로 일단 전망을 하니까요. 저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그 진단하신 분들의 종목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장이 이제 살아나니까 보유한 것들을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종목들 가는 거는 많은데 조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좀 더 가져가는 게 더 좋은 종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어제 오늘 남북경협주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혹은 뭐 특정 테마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시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단기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남북경협주를 사서 어제 팔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사가지고 어제 정리했고 뭐 오늘까지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저는 이제 뭐 눌림목 종목들을 편입을 했는데 남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 사면은 물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잠시 후에 또 11시 반에 공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 방송에서 오늘 우량주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이미 제가 하기로 약속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드리겠고 오늘 제가 사실 종목 진단을 많이 해드리려고 왔는데 또 한 분 한 분 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는 뭐 미리 정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방송에 문자를 주신 분들 혹은 전화 상담 주신 분들 중에서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의 내용들을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전략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하고 진단을 좀 마저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질 테니까 야간 방송 놓지 않게 찾아오시고요. 혹시 오늘 상담 요청 문자는 보냈는데 진단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기다리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오늘 밤 야간 방송에서 다 진단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을 받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 참석을 하셔서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